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이 택시 대란 승차난 때문에 승객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그 고생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택시 대란 승차난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 이 개인 택시 부재 해제가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한 심야 할증 시간이 2시간 앞당기고 그만큼 또 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택시 대란 승차난은 사실 법인 택시 기사의 부재로 인해서 많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비중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개인 택시 부재가 해제가 되면서 법인 택시의 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줬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 택시 회사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죠.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시 기사들이 부족해서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 법인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어도 앞으로도 지금 빈택시들이 워낙에 마당에 많이 세워져 있어서 곧 망하는 회사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법인 택시 기사의 부족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90년대에도 법인 택시 기사들을 모집하려고 구하려고 갖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법인 택시 기사 회사는 잘 굴러갔습니다. 또한 2000년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승차난 택시 대란은 예전이나 계속 같았습니다. 쭉 같았는데 이 코로나 거리두기 때 잠깐 멈춤이었죠. 택시 야간에 돌아다니는 차도 없었고, 물론 손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야간에 일을 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다 떠나간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산학금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산학금제가 큰 발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산학금 제도는 내가 회사에 정해진 금액을 갖다 주고 나머지를 내가 벌어가는, 내가 가져가는 그런 제도를 산학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 요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2년에 한 500원 정도 오르는 그런 정도죠. 예전에는 택시 기본 요금이 1,800원, 2,200원인가 2,300원 했을 때도 그래도 택시는 할만했습니다. 왜? 산학금이 그만큼 좀 더 낮았거든요. 그렇게 산학금을 내고도 아이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산학금을 내고도 내가 가져가는 게 너무 적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택시 요금은 제자리예요. 그래서 또 택시 요금 500원 오른다고 해서 산학금은 또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또 가스비 올라갔다고 해서 또 산학금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산학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가져가는 것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인 택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이런 택시 단체, 노조 단체에서 법인 택시 산학금제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또 국토부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수도권에서나 좀 지켜지긴 하는데, 이 산학금제도 그나마 이 전액관리제도 그나마 산학금제로 다시 돌아가고, 명목상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지 사실상은 산학금제와 같죠. 문제는 전액관리제의 기준금입니다. 이 기준금이 산학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기준금을 맞춰야지만 내가 정해진 금액, 최저 시급 9,100 얼마입니까? 최저 시급에 맞는 그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벌은 금액 같은 경우는 회사와 또 몇 대 몇으로 나눠 갖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산학금보다도 더 수입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학금도 안 되고 전액관리제도 안 되고, 그래서 법인 택시 기사들은 산학금제도 별로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전액관리제도 마땅치 않고, 이 전액관리제에서 이 시급을 최저 시급에 맞추다 보니까 월급이 그만큼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 200만원 남짓하는 그 급여 갖고 어떻게 이 야간 활동에 야간 일을 하면서 그 힘든 진상 손님을 상대해 가면서 위험하게 운전합니까?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다 안고 일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최저시급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편의점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훨씬 더 급여가 센, 시간당 급여가 더 센 배달 알바를 하는 게 훨씬 나은데 굳이 왜 택시를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젊은, 뭐 한 50대까지는 젊다고 봐야겠죠. 택시업계에서는요. 그런 젊은 기사들은 택배 알바라든가 아니면 배달 알바,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택시 업계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남아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고령화입니다. 60대, 70대. 그래서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만 지금 법인 택시에 남아있고 그분들조차 또 밤에 일하는 게 또 두렵다 보니까 밤에 일 안 하고 낮에 근무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점 법인 택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법인 회사에서는 차 한 대당 기사 2명이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기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1인 1차제를 권유하면서 한 명이 한 차 한 대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뭐 이제 1일 2교대보다는 또 산학금이 뭐 어떤 데는 18만원 이상, 어떤 곳은 20만원이 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보통 기사들은 1일 2교대를 했을 경우에 10시간 정도 운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1차제를 타다 보니까 뭐 14시간을 운행했다느니 15시간을 운행한다더니 이렇게 운행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피로도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현재 1인 1차제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법인 회사는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그나마 이것 때문에 택시 회사들이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마저 단속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망하죠. 그래서 법인 택시의 정답은 뭐 산학금제냐 전액관리제냐 어떤 것이 정답이냐가 아닙니다. 둘 다 맞지 않아요. 전액관리제도 맞지 않고 산학금제도 맞지 않고 전부 다 맞지 않아요. 정답은 준공영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준공영제 세금으로 이 법인 택시 회사에 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혜택을 법인 회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국민들이 찬성을 할까요? 세금을 법인 회사에다가 준다? 그나마 버스도 전부 다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도시에 있는 그런 큰 회사들, 버스 이런 회사들만 지금 현재 준공영제지 경기도권에도 거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버스 회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시에게 준공영제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인 택시 회사가 살려면 법인 택시 기사에게 못해도 한 달 급여를 250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수로 법인 택시 기사에게 250 이상의 급여를 지급을 하겠습니까? 못해도 기사 한 명당 500 정도는 회사에다가 벌어다 줘야 그래도 급여를 급여를 제하고 뭐 기름값이라든가 택시 구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쓸 텐데 그 이상을 어떻게 벌입니까? 못 버는 기사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보다도 더 많이 버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걸 대체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마이너스 할 것이냐? 그것도 마이너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죠. 그래서 법인 회사는 정답은 없어요. 나라에서 무슨 세금을 무슨 지급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답은 법인 택시는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택시 회사는 자체적 브랜드, IM진이나 막 이런 것처럼 자체적 브랜드 아니면은 뭐 한 시에서 통합적으로 콜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IM진이처럼 그런 브랜드 택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고급 택시가 된다든가 대형 택시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 또 좀 더 고급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고급 택시로 변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는 또 개인 사업자니까는 뭐 자체적으로 나는 고급 택시를 할 것이다. 개인 택시, 일반 중형 택시를 할 것이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니까 법인 택시가 개인 택시처럼 현재와 같이 운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는 이상 브랜드화나 가맹 택시가 되지 않는 이상 법인 택시 회사는 전부 다 망한다. 앞으로는 전부 다 망할 겁니다. 무작정 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은 뭐 벌금, 과태료를 매기겠다, 감찰을 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생할 것인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법인택시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곧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잖아. 감정선 궤도를 지나. 시간이 지나가잖아. 자,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